안녕하세요. JW 베이스볼 코치 윤중입니다. 안녕하세요. 류원석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해 드릴 부분은 이거는 진짜 약간 호불호나 요즘에 좀 많은 이슈나 화제가 좀 많아요. 뭐냐면 이 드라이브 라인은 좋은 것이냐, 좋은 훈련이냐, 혹은 좋지 않은 훈련이냐,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찬반 논란이 많은데, 뭐 그 찬반 논란에 앞서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, 사실 운동이라는 게 뭐 어떤 게 하나가 발명이 돼서 나오면 무조건 반감이 있는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다 좋다고도 할 수 없고 다 나쁘다고도 할 수 없어요.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,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드라이브 라인이 화제성은 있다라는 거예요. 뭐 나온 지도 굉장히 오래됐어요. 이거는 제가 2017년도쯤인가 18년도쯤에 드라이브 라인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, 좀 유행된 거는 솔직히 몇 년 안 됐죠. 3년? 4년? 주제로 딱 넘어가면 드라이브 라인은 좋다, 안 좋다? 일단 저한테는 구속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친구예요.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괜찮았다라고 생각도 하지만은, 근데 이거를 잘 모르고 내 팔 스로잉에 이제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팔도 멀고 좁고 한 친구들이 던졌을 때 굉장히 어깨나 팔꿈치에 부하가 오지 않을까.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류코치님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게 뭐냐면, 제가 유튜브 예전에 찍을 때도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. 무턱대고 뭔가 훈련을 하지 말라고. 그러니까 제가 왜 투구폼에 좀 집착을 좀 많이 해요. 아니, 선수 때 투구폼계 미절이라고 할 정도로 제가 투구폼에 굉장히 예민하고 좀 센시티브한 사람인데, 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, 류코치 그랬잖아요. 방금 앞서 서두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팔 스로잉에 대한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드라이브 라인을 진행했을 때는 진짜 빅 프로블럼이 생깁니다. 그렇죠. 이게 하다 보면은 사이드였던 친구들이 이거만 던지면 팔이 자꾸 올라가요. 무거운 공을 던지니까 부담이 느껴지니까 팔이 올라요. 그럼 결국엔 공 던질 때 팔도 올라오고, 막상 가까운 곳에서 이걸 던졌을 때 자기가 팔각도가 어딘지도 모르고, 그러다 보면 야구공 잡았을 때 또 투구폼 팔 각도의 변화가 또 있고. 그렇죠. 팔각도에 변화가 있다는 건 두 가지가 있죠. 제구가 안 되거나 힘을 일정하게 쓰지를 못한다는 약간 오류들이 있어요. 그렇게 봤을 때 류코치님은 어떻게 좀 활용을 하면 드라이브 라인을 조금 좋게 사용할 수 있으며, 또 어떻게 사용했기 때문에 반대 여론도 좀 있는지. 일단은 제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 이제 적응기는 필요해요. 한 번에 뭐 이제 계속 던지면서 이걸 강하게 던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어깨나 팔꿈치에 문제가 올 텐데, 이게 적응기를 거쳐서 한다고 하면은 정말 엄청나게 큰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공 던지는데, 야구공을 던졌을 때 문제가 생기고 포수한테 공을 던져야 되는데 결국엔 벽이나 망에만 계속 던지다 보면은 때리는 느낌이나 이제 공이 휘는지 어떤지 이 느낌도 잘 모른 채 그냥 고무공만 던져버리는 거죠.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아셔야 되는 게, 이제 드라이브 라인을 어디다 던지죠? 벽이죠. 대답해. 죄송합니다. 이게 드라이브라는 벽, 그죠? 그 다음에 뭐 보통 망. 근데 보통은 이제 벽 같은 데 많이 던지는데, 벽에 이제 던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1번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롱토스를 왜 해야 되는지. 저는 약간 반대 여론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. 근데 그렇다 해서 저는 항상 생각의 관점이 좀 박혀 있거나 이렇게 고정돼 있진 않아요. 저는 좀 유하게 다 받아들여보고, 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좀 다 열리게 좀 보는 마인드인데, 저는 그래도 좋아하진 않아요. 그러니까 무거운 공을 던진다라는 자체가 팔에 부담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. 방망이도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잘못 알았던 거는 무거운 배트로 스윙을 하면은 백 스피드가 빨라진다라고 알고 있었는데,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는 가벼운 걸로 해야지 백 스피드가 빨라진다라는 게 나왔어요. 그럼 어떻게 보면 공도 마찬가지로 저는 가벼운 걸로. 그래서 제가 옛날에 빠른 섀도우를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렸는데, 무거우니까 저는 한 450g 넘어가면은 몸풀기 대용으로 좀 많이 사용하길 바라고, 조금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제 은색깔 이제 100g짜리 공을 던질 때는 뭐 세게 던져. 하지만 롱토스는 길게 하잖아요. 가까운 데서 던지는 게 어디까지의 우리가 효과가 있을까? 저는 약간 일시적인 게 좀 가장 크기 때문에, 그 순간은 스피드가 나오나 뭐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뭐 짧게 하는 것보다 멀리 던지는 걸 많이 했을 때 효과가 좋지 않을까. 그렇죠. 저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되게 추구하는 방향이지만, 롱토스는 절대 투수한테 빠져서는 안 되는 훈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. 롱토스의 창시자의 우리 롤란 라이언 브라더리 이제 이야기했다시피, 이제
진짜입니다. 이 웨이트를 처음으로 야구 선수가 웨이트를 한 사람이 롤란 라이언 선수가 맞습니다. 정말입니다. 이런 거는 근데 또 좋아요. 어떻게 보면은 또 색다른 운동 방법, 과학적인 증거나 어떤 거를 가지고. 근데 역학적으로 모든 걸 다 설명을 하기에는 이 몸에 대한 감각 기능은 과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열린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뭐냐면 나랑 맞을 수도 있고 안 맞는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란 말이죠. 다를 수 있다. 그래서 저는 조금 제 추천은 좀 가벼운 공들 위주로 좀 하고 이걸 한 후에 제발 롱토스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. 가까운 데서만 던지면 스로잉이 짧아진다고 기술적으로 이야기해서 길게 치는 연습을 하는데 왜 자꾸 짧게만 던지는 거를 강조를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도 이제 공간이 이제 넓은 공간이 안 나오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충분히 워밍업 대신으로 충분히 우리가 저희 센터에서 그렇죠. 이게 하다 보면은 사이드였던 친구들이 이거만 던지면 팔이 자꾸 올라가요. 무거운 공을 던지니까 부담이 느껴지니까 팔이 올라요. 그럼 결국엔 공 던질 때 팔도 올라오고 막상 가까운 곳에서 이걸 던졌을 때 자기가 팔 각도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야구공 잡았을 때 또 투구폼 팔 각도의 변화가 또 있고 그쵸. 잘 활용하고 있고 예,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지만 이게 무조건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물론 야마모토 선수도 이제 창 던지기를 하시잖아요. 창 던지기로 이제 워낙에 이제 이슈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결국엔 그 모습들을 보고 이제 창 던지기를 하는 센터들이나 아니면은 학교에서도 많이 진행을 한단 말이죠. 맞는 친구가 있고 안 맞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. 그렇죠. 모든 선수한테 이게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. 맞는 친구가 있고 안 맞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. 무게별로도 가벼운 공이 맞는 친구가 있을 거고 무거운 공이 맞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.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든지 나는 이건 다 할 거야. 이걸로만 다 해버릴 거야. 딱 미국에서는 이걸로 하기 때문에 스피드가 늘었어. 그러니까 나도 이걸 진행할 거야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죠. 미국에서 이거 하니까 이거 스피드 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이야기하면 그 전에 롤란 라이언 아저씨는 어떻게 하면 볼이 빨랐을까요? 뭐 드라이브 라인은 그때 뭐 미래에서 뭘 가져와가지고 타임머신 타고 뭐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생각의 폭은 커지는데 나랑 맞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야마모토 선수가 이거를 했다. 그게 유명해진 거는 그 사람 영향력이고 그 사람이 어떤 과정으로 해서 이걸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운동 방법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준 거지.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. 그게 다 여러분들이랑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오산이에요. 착각이고. 이제 와서 유명해졌는데 그전에 창 던지기 하는 선수가 공 던지는 거를 본 적도 있어요. 아, 창 던지기 공 던지는 거랑 비슷하구나. 좀 거기서 착안이 돼서 야마모토 선수가 그걸 연구하면서 뭔가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, 저는. 그러니까 뭐 유행 탄다고 해서 이거 하고 이건 또 유행이라서 이거 하고 이러면 본인 게 없어요. 본질, 이 자기의 본질이라는 거를 두고 다른 운동을 또 한번 해보고 나랑 이거 맞아 안 맞아를 조금 느껴보는 거죠. 그래서 나는 가벼운 거랑 맞아. 아까 앞서 유코치 말한 난 무거운 거랑 맞아. 이렇게 뭔가 자기가 그 방향에서 방법 중에서 맞는 걸 찾으라는 거지. 다 창 던지고 저기 하면 무슨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아니고 왜 자꾸 막 창만 던지고 이거는 저는 좀 많이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잘 하셔서 자기랑 맞는 부분을 찾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부상 위험도 굉장히 높아요.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. 무조건 드라이브 라인 한다고 볼이 빨라지지는 않는다.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나랑 맞는 운동은 아니다. 그래서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해보고 맞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해도 된다.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저희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. 근데 하지만 던지기 전에 내 투구 폼에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는 확실한 거죠. 그러니까 무턱대고 하지 말고 뭐 창 던지기 한다고 해서 창 던지지 말고 가까이서 공 던진다 해서 가까이만 던지지 말고 좀 뭔가 이 사람이 조금 이 다방면으로 좀 시야가 열려 있어야 돼요. 이렇게 자꾸 경주마처럼 달리지 말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의 폭을 두고 훈련을 하면 그게 방법이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정답이 되지는 않습니다. 저희도 뭐 이렇게 항상 인스타도 많이 보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하지만은 해봐요. 좋을 것 같으면 해보고 나서 여러분들께 뭐 알려드리고 그걸 조금 변형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지 이게 정답입니다. 이거 이렇게 하세요. 이게 뭐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어요. 그렇게 하는 거는 아주 무식한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.
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하시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고 자기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고 훈련을 하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투수를 하는 그날까지 JW 베이스볼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